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만이 독창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처럼 창의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일상이나 비즈니스의 문제를 다룰 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려면 고민과 몰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 대비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면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I라는 좋은 도구가 있더라도 본인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도출해내지 못하면 그 도구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디자인 싱킹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안드립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아이디오의 CEO 팀 브라운은 그의 저서 디자인에 집중하라에서 디자인 싱킹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전문가의 직업적 능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과 방법론을 습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인데요. 매일 관찰하고 통찰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의문을 가지고 실험해 보려고 한다면 누구나 디자인 싱킹을 적용할 수 있고 창의성 또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자인 싱킹에서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니 각설하고, 이 아이디에이션 방법론의 공통점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촉발하고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핵심은 지식의 확장과 융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는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 생각과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더 나은 것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생각의 속도도 다르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 사고의 눈높이 등 맞춰야 할 게 많아서 온라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팀 프로젝트나 조별 과제를 하다가 잘 풀리지 않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좀 공감이 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팀 리더나 모더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빠르고 작게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요즘 같은 시대에 정통적인 프로세스를 다 밟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때도 꽤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만요. 그럼 혼자서 최소의 비용으로 괜찮은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AI가 발전하면서 이런 것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AI를 제2의 뇌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면 혼자서도 어느 정도 효율적인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마블 영화 속 아이언맨이 인공지능 자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요. 자연어 처리 기술이 뛰어난 챗 GPT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도구는 챗 GPT는 아닙니다. 피그마에서 오픈 베타로 개발하고 있는 피그잼 위젯인 잼봇입니다. 아직 오픈 베타 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이에 대해 다루는 콘텐츠가 별로 없더라고요. 주목할 점은 이 잼봇은 오픈 AI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챗 GPT를 기반으로 시각화된 보드 안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과 협업하며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요약하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잼봇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는 챗 GPT의 시각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잼봇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잼봇을 이용하려면 피그마를 가입해야 하는데요. 가입 과정은 간단하니 생략할게요. 혹시 피그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피그마는 UI 디자인에 특화된 툴입니다. 하지만 꼭 UI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배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그마를 실행해주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피그잼 보드 버튼을 클릭해서 무료 버전의 피그잼 드래프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피그잼 파일이 열리면 피그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템플릿이 뜨는데 꺼주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메뉴 중 가운데 메뉴를 클릭하고 위젯 탭에서 잼봇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잼봇 위젯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럼 예시로 아이디에이션을 해보면서 잼봇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에이션의 큰 주제는 습관으로 해볼 건데요. 문제 정의가 된 상태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티키 노트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제 가설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어렵다라고 설정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저는 How might we question을 이용해서 문장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줄게요. How might we question은 아이디어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식으로 문장을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에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작성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작성한 How My Way 퀘스천을 젠봇을 이용해서 아이디에이션 해보겠습니다. 스티키노트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끌어서 젠봇에 연결을 해주고 아이디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놀랍게도 아이디에이션을 알아서 해줍니다. 아까 How My Way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젠봇 AI가 구체화된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준 겁니다. 스티키노트의 레이아웃도 자동으로 정렬해 주었고요. 읽어보시면 내용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나름대로 잘 인식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해서 더 발전시켜 볼게요. 습관 형성 앱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 아이디어로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젠봇에 연결해주고 아이디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 더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생성해줍니다. 아까는 앱으로 습관을 관리해보라는 아이디어였지만 지금은 어떤 앱에 대한 것인지 보다 구체화된 아이디어가 생성되었습니다. 신기하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보상 시스템 사용자의 습관 형성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여 상품이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아이디어로 더 아이디에이션 해보겠습니다. 보상 시스템에 대한 더 구체화된 아이디어가 생성되었고요. 하나만 내용을 읽어보면 사용자가 습관을 형성할 때마다 가상의 동물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게임 요소를 도입하여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해줍니다. 물론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것이다 보니 기존 시장에 있는 아이디어도 있는 듯 하지만 직접 작성한 아이디어로도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으니 사용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듯 합니다. 스티키 노트에 작성된 텍스트에 대해 빠르게 질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일일 도전 과제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습관 형성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작성된 스티키 노트를 선택하고 젠봇에서 퀵 퀘스천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 과제가 있어? 라고 작성해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일일 도전 과제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구체적인 주제나 관심사를 알려주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아이디에이션을 하다가 막힐 때 새로운 주제를 발산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밀러 스토프 기능을 사용하면 관련 주제와 비슷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해서 젠봇에 연결해주고 시밀러 스토프를 클릭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해서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에이션을 하다 보면 잘 모르는 지식이나 개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젠봇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아까 아이디에이션한 노트 중에서 사회적인 동기부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젠봇에게 질문해 볼게요. 보드가 복잡하니 옆에서 스티키 노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사회적인 동기부여가 뭐야? 라고 작성해줬습니다. 그리고 젠봇에 연결해주고 Teach me about this 버튼을 클릭해주겠습니다. 그럼 사회적인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젠봇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Summarize 버튼을 클릭하면 이 내용들을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가 있는 분리 포인트 방식으로 먼저 요약해 볼게요. 그럼 글머리 기호를 넣어서 이렇게 요약도 깔끔하게 해줍니다. TLDR을 선택하면 글의 길이 자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가끔 텍스트가 영어로 작성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젠봇에서 커스텀 버튼을 클릭해주고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개념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이밍이 재밌는데요. 토끼굴이라는 뜻의 래빗홀 기능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보상을 설명했던 스티키 노트를 래빗홀 기능으로 디깅 해볼게요. 젠봇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주고 래빗홀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보상에 대한 설명글을 다양한 포인트로 디깅 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볼게요. 래빗홀로 사회적 보상에 대해서 디깅한 글이 생성이 됐고요. 커스텀 기능을 이용해서 한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동기부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깊이 있는 글을 생성해 봤고요. 한글 변환 과정에서 글이 좀 잘렸는데 이 부분이 걸리시면 플러그인에서 트랜슬레이터를 검색하셔서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키 노트에 작성된 텍스트의 어조나 스타일을 원하는 타깃에 맞춰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Rewrite this 버튼을 클릭해주고 고객에게 보내는 이메일 형식으로 글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객에게 보내는 이메일 형식으로 글의 스타일이 바뀌었죠. 또 재밌는 것은 텍스트를 농담이나 노래가사, 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젠봇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주고 Turn this into a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시로 바꿔줄 거니까 포엠을 선택해주겠습니다. 영어로 작성이 되어서 한글로 번역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사회적 동기부여의 내용을 가지고 시를 작성해줍니다. 작성된 텍스트에 대한 사람, 사례, 아이디어, 통계 등 이런 사실을 뽑아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젠봇에서 Give me 버튼을 클릭해주고 저는 사람을 선택해줄게요. 그럼 해당 텍스트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거나 나타내는 텍스트를 따로 뽑아내서 생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미있는 기능은 코드 디스업이라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텍스트에 설명된 내용을 구현하는 코드를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CTA 버튼이라고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젠봇을 실행시켜서 스티키 노트와 연결을 해주고요. 코드 디스업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저는 HTML과 CSS라고 입력해서 코드 잇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CTA 버튼의 코드까지도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젠봇의 기능을 알아봤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간단히 공유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아이디어 발산 때 필요한 배경 지식을 쌓는 비용을 줄여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지점인 티핑 포인트까지 도달하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지만 개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의 관점을 확장해주고 객관화해주는 것이 좋다고 느꼈고요. 또 이것을 시각화해서 구체화할 수 있으니 더 빨리 아이디어가 정리되는 듯해서 이 점이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오픈 베타에서인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점은 곧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글 인식이 가끔 떨어지는데 잘 인식될 때도 있었고 번역을 하면 되니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생성하면 답변의 퀄리티가 영문에 비해 떨어지는 듯 느껴지는데 이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장단점까지 정리해봤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하는 아이였습니다.